오늘 수업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될 겁니다. 이론도 있긴 있는데요. 이론보다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갈 거고요. 오늘 이따가 그것도 풀 거예요. 작년 고등학교 1학년 실제 시험 본 내용 중에 나머지 정리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우선 오늘 정석부터 보죠. 정석. 정석은 유제 4-4번 보겠습니다. 유제 4-4번 보시면 x에 관한 다항식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이야기죠? 0이란 이야기죠. x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원래 rx인데 rx가 없다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이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면 qx에 관계없이 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x에다 얼마 집어넣을 거예요? 1하고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식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x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b고 우변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도 0 해서 미지수 2개, 식 2개, a값, b값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나누어 떨어진다는 나머지가 0이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머진 계산이니까 됐고요. 다음 페이지 유제 4-6번 보겠습니다. 역시 식을 쓸 거예요. 검산식 형태로 적어서 fx를 x-1로 나누래요. 그럼 몫이 q1x고요. 나머지가 1. 똑같은 식을 x-2로 나누면 몫이 안 나왔으니까 q2x고 나머지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엔 fx를 x-1, x-2로 나누래요. 그럼 목 안 나왔으니까 q3x 줬고요. 몇 차로 나눴나요? 2차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예요? 1차 이하. rx라고 적고요. 얘는 1차 이하니까 a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미안해요. 이거 아니네요. 몫이 나왔죠. 몫이 나왔어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몫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안 나왔으니까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한 건 이거죠.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몫은 q3x고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근데 우리 궁금한 거 뭐라고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의미 없게 만드는, 정확히 얘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그 행위를 위해 얘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3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x에 3 집어넣고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으로 푸는 거니까 모든 x에 3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3f3은 얼마? r. 우리가 원하는 r은 f3과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이 f3을 구하기 위해 위에 있는 이 식들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이 식들을 활용해서 이것도 fx고 이것도 fx니까 f3을 넣으려고 333을 넣어보면 여기는 q1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q2 때문에 구할 수 없고요. 여기는 얘 때문에 구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구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q1이나 q2는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3차구나 라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는데 어쨌든 3차면 미지수가 3개인데 여기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f 구하기 위해서 a, b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이 식에 쫙 3 넣으면 그게 f3이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f3을 구하기 위해서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걸 구하기 위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들을 넣어주면 계산이 간단하겠죠. 그럼 x에 넣을 수 있는 값 1이나 2나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우리 진도는 안 나갔지만 알고 있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얼마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i나 마이너스 i를 넣는데 허수는 잘 넣지 않습니다. 넣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 안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에 얼마 넣을 거냐면 1하고 2를 넣어서 1 넣으면
F1은 1 넣어요. 1 넣으면 이건 사라지고요. A 더하기 B입니다. 그 다음에 F2는 2 넣으면 요건 사라지고요. 0이라서 여기가 2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F1이 얼마고 F2가 얼마인지 이 두 친구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F1은 여기 집어넣으면 1, F2는 여기 집어넣으면 2네요. 그럼 이거 정리해서 문제에서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이고요. B는 0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fx가 이거를 통해서 x-1, x-2, x제곱 플러스 1에 더하기 x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원하던 F3은 전개하지 말고 그냥 3 넣을 거예요. 3 넣으면 2, 1, 3 넣으면 10 더하기 3이네요. 간단하네요. 23이네요. 됐죠? 그럼 23 곱하기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R은 69가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 나가는 구조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부터 쓰시고요. 검산식 형태부터 쓰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보인다고 무조건 1 넣고 2 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쉬운 문제에서만 통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가면은 원하는 걸 일일이 찾아보셔야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유제 4-7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항등식은 3가지 해법이 있다고요. 0을 만드는 값을 대입하는 수치 대입, 전개해서 정리하는 개수 비교, 혹은 직접 나눠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 보시면 역시 나눈다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있죠. 검산식부터 적어보겠습니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대요. 근데 여기선 친절하게 몫이 나와 있어요. 몫을 qx가 아니고 gx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gx, 몫을 무엇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 x-1로 나누래요. 이때 몫은 안 나와 있네요. qx라고 적을 거고요. 나머지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fx를 x-1로 나눈다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때 모 q1x, 이때 모 q2x로 적을 거고요. 몇 차로 나눴나요? 1차죠? 그럼 나머지 뭐 해야 돼요? 상수 R1. 2차로 나눴죠? 나머지 1차 이하여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뭘로 놓을 거냐면 AX 더하기 B로 놓을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 R1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R1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식에서 Q1X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X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1 집어넣습니다. 그럼 F1은 R1. R1을 구하는 이야기에서 F1을 구하는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그럼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의 식을 쓰면 되겠죠? 위의 식이 F1이니까. F가 있으니까. 그럼 이 식에 X에 1을 집어넣어요. 그럼 F1은 1 집어넣으니까 2G1 더하기 3입니다.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G1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G1이 얼마인지 알려고 이 식에 X에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뭐 돼요? G1은 0 곱하기 Q1 더하기 5네요. Q1은 5네요. 5 집어넣으면 13이죠. 13이 R1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필요한 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0 되는 거 마이너스 1 넣고 여기에 1 넣어서 F 마이너스 1은 3이다. G1은 5다. 그걸로 F1을 어떻게 구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0 되는 거 무조건 넣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쉬운 문제만이라고요.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해결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요. 이거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 A, B 두 개니까 식 두 개 있으면 돼요. 그 식 두 개가 이거에 의해서 나오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뭐랑 뭐 있나요? 이거 인수분해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볼까요? 뭐랑 뭐 있나요? X제곱 빼기 1이 0 되는 거 뭐랑 뭐 있어요? 1하고 마이너스 1 있죠. 그럼 1 넣는다고 생각하면 F1은
1 넣는다고 생각하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넣는다고 생각하면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요. F1 얼마였어요? 아까 구했잖아요. 13이에요. F-1은 여기 마일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어요. 마일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죠? 3입니다. 그럼 이거 연립해서 구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좀 다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돼요. 신기하죠? 뭐가 신기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수치 대입이 아니고 계수 비교를 쓰려고 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 하고 gx인데 gx가 제니까 중괄호 치고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더하기 5라고 적을 수 있고 뒤에 3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는 이 둘의 곱이잖아요. 이걸 전개해서 곱셈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5배 x 플러스 1 더하기 3입니다. x제곱 빼기 1 qx 더하기 5 x 더하기 1 더하기 3이라고 적을 수 있죠. 자, 물어볼까요? 몇 차인가요? 이거 몇 차예요? 1차죠. 이거 몇 차인가요? 2차죠. 2차 곱하기 땡땡땡 더하기 1차로 이루어져 있네요. 마치 fx를 예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잖아요. 나머지 얼마라고요? 얘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건 뭐 했어요? 개수 비교한 거예요, 사실상. 전개해서 정리하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 어려운 문제 가면은 항등식 이야기에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직접 나눈다를 혼용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아마 이렇게는 안 풀고 저거 집어넣는 것만 해서 풀었을 거예요. 요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풀이에.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적으세요, 이거. 부교재 55번 보시면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면 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랑 유사한 거거든요. 자, 식부터 적어볼게요.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목 안 나왔어요. qx라고 적고요. 나머지가 2x 플러스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 qx를 이번엔 x-1로 나누래요. 그럼 목 안 나왔으니까 q1x라고 적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q2x고 나머지가 rx라고 되어 있고요. 3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2차 이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되고 3분의 1 R2니까 R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로 인수분해 되는데 이걸 0으로 만드는 거는 1이 있는데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허근입니다. 물론 허근으로 풀어도 돼요. 이거 허근으로 풀리긴 하는 문제예요. 요거 문제 2차 이해하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가지고 정리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미지수 3개씩 3개 해가지고 여기에 허근 오메가 바랑 1 넣어서 식 3개로 문제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의도하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처럼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어디 있어요? 여기랑 여기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fx는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qx인데 qx가 x-1 곱하기 q1x 빼기 3 한 다음에 더하기 2x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q1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3배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고요. 더하기 2x 플러스 11 돼요. 자, 3개로 나눠져 있긴 한데 조금 크게 나눠서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으로 생각을 하면 자, 이거 몇 차예요? 이거 몇 차예요? 2차죠? 최고차수 2차입니다. 몇 차로 나눴는데? 3차로 나눴는데 그때 목과 2차니까 나머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 친구가 RX인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R에 2 집어넣고 3분의 1을 곱하래요. 그럼 여기다 그냥 2 집어넣으면 돼요. 전개해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에서 RX가 뭔지를 물어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럼 R2는 그냥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하고 2 집어넣으면 4, 2, 1이니까 7이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이니까 15가 되죠. 그러면 21, 마이너스 21 더하기 15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됐죠? 아까 문제랑 똑같은. 근데 아까 문제는 그 수치 대입으로 풀 수 있는데 이건 수치 대입으로 풀기가 조금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이야기였죠. 결론적으로. 됐죠? 그 결과물만 적지 마시고 이렇게 검산식 형태로 풀로 적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몫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만 띡 가져오시면 안 돼요. 됐고요. 교재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풀어드리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57번 보면 5 곱하기 8의 20제곱을 9로 나눈 나머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 식으로 되어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나눗셈을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8을 x라고 치환하면 5 곱하기 x의 20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식으로 적어볼게요. 5 곱하기 x 20제곱은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존재할 거고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 r이 있을 겁니다. 그럼 r을 구하려면 x에 마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1의 20제곱이 r은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 식은 사실 뭐가 되냐면 5 곱하기 x의 20제곱은 x 플러스 1로 하면 알 수 없는 qx의 더하기 5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항등식 형태예요. x에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4 넣어도 성립하는데 그 중에서 원래 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x에 뭘 넣을 거냐면 8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은 5 곱하기 8의 20제곱은 9 곱하기 Q8 더하기 5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정수입니다. 이게 정수가 아닌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식 형태에서 이 친구 개수가 정수죠?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마이너스 1 정수예요. 그럼 우리 이거 조립제법 쓴다고 생각하면 5하고 00000000000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다 정수죠? 근데 그거에 이걸 정수로 만드는 거 얼마냐면 0으로 만드는 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우리 조립제법 했던 거 생각나요? 이거 그대로 내리고 곱해서 마이너스 더하고 하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정수입니다. 얼마인지는 몰라도 정수라는 사실은 명확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모두 개수가 정수예요. 그 개수 정수인 친구에 8을 넣는 거잖아요. 그럼 8 곱하기 정수들을 모두 더하는 구조니까 얼마인지 몰라도 정수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수니까 마치 5 곱하기 8의 20제곱을 9 곱하기 정수 더하기 5로 표현했으니까 9 곱하기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주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5가 됩니다. 이따가 요거에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과제 질문은, 과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죠. 우선 부교재 핀 김에 부교재 질문을 마저 받아볼까요? 부교재 이번에 많지 않았었죠? 부교재 52번부터 57번까지였어요. 자, 52번부터 57번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 54번이요. 자, 54번 풀어보죠. 당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면 나머지는 5다. 그럼 역시 쓰면 fx는 x-2로 나눴을 때 몫을 문제수 qx로 적기로 했고요. 나머지 5. 근데 다시 그 qx를 뭘로 나눈다? x 플러스 3으로 나눈대요. 목 안 나왔어요? q1x라고 적고요. 나머지 3이라고 적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이 q2x고 나머지가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 r일 텐데 이 r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러면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사라져요? 마3. 그래서 x에 마3을 집어넣으면 f 마3은 r이에요. 그럼 우리는 f 마3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식에 x에 마3을 집어넣으면 f 마3은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q 마3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럼 q 마3은 이걸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q 마3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져요. 그래서 q 마3은 3이네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교재 더 질문 있나요? 52번부터 57번까지 중에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 여유 없을 거예요, 아마. 질문 없습니까? 57번까지 중에. 없으시면 정석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석 이번 과제가 유제 4-1, 2, 3, 4, 5, 6, 7이었어요. 유제 4-1, 2, 3, 4, 5, 6, 7이어서 유제 1, 2, 3, 4, 5, 6, 7 중에 질문 있나요? 세안 어제 몇 시에 잤길래 이렇게 피곤해합니까? 자, 1, 2, 3, 4, 5, 유제 1, 2, 3, 4, 5, 6, 7 중에 아까 풀어드린 거 말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한 문제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없으시면 리마인드 교재 볼까요? 우리 이번에 리마인드가 5일 차였죠? 리마인드 5일 차 20문제 중에 20문제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질문 있습니까? 8번까지 중에요. 12번까지 중에요. 없어요? 16번까지 중에요. 20번까지 중에요. 없군요. 없어요? 질문? 그럼 이따 풀어드리긴 할 건데 지금 드리는 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따 해설 적어드릴게요. 해설 적어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 하려고 했던 작년 고등학교 1학년 실제 시험입니다. 실제 시험 중에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거 이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나머지 정리는 1차로만 나누거나 2차로 나눠도 굉장히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들을 다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가는 구조예요. 3차나 4차로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럴 때는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검산식이 계속 하던 거예요. 검산식이 뭐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냐면 항등식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항등식의 풀이 방법 3개였던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직접 나눈다. 이 3가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 같은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사실 그런 건 거의 안 쓰여요. 당연히 알고 있는 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태의 나머지 정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숫자에 대한 나눗셈 이야기를 하나만 할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하긴 했는데 13을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몫은 4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근데 13을 2개로 쪼갤 거예요. 뭘로 쪼갤 거냐면 6 더하기 7로 쪼갤 겁니다. 그럼 6은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0이죠. 7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친구들을 요걸로 나누면 목들의 여기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덧셈이 전체 몫이고요. 나머지의 덧셈이 전체 나머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요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이따가 하나 풀어드리긴 할 건데 한번 네? 맞아요. 1이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요런 친구들에 대해서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이야기할 건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왠진 모르겠는데 특히 그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나머지 정리를 숫자 0 되는 거 찾아서 넣으면 돼 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개념을 되게 어려워했었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 무조건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눠드린 첫 번째 문제 있죠? 그게 사실은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따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 풀 때 나오긴 했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식의 나눗셈을 이용한 수의 나눗셈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수의 나눗셈이라는 거죠. 수의 나눗셈이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수의 나머지 있죠. 수의 나머지. 이 나머지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 내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건 예를 다이렉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문제 풀었으니까 그렇게 딱 떨어지는 친구 말고 안 떨어지는 친구 2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99의 9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건 겁니다. 그럼 치환할 거예요.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99를 할까요? 100을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100으로 해요. 그래요. 그러면 100을 우리 x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1이 되겠죠. x 빼기 1의 9제곱을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x로 나눈다고요. 그럼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수를 구하기 위해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9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의 9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됩니다. 은 r이에요. 그럼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은 다시 한번 적으면 x-1의 9제곱은 x 곱하기 qx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이거 항등식이에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의 x의 원래 값이었던 100을 넣어볼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99의 9제곱은 100 곱하기 q100 더하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건 무조건 정수입니다. 이거 왜 정수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게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서 안 물어봅니다. 그냥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99 곱하기 9제곱은 100 곱하기 정수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00으로 나눴을 때 얼마인지 모르는 몫과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틀렸죠. 뭐가 틀려요? 나머지는 음수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건 뭐냐면 100 곱하기 이 정수 있죠. 얼마인지 몰라요? 정수에 1을 뺀 거 더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이만큼이 요만큼하고 같죠? 거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서 100 곱하기 정수 빼기 1 더하기 99라고 적습니다. 정수 빼기 1은 무조건 정수죠. 얼마인지 몰라도.
정수에서 1 빼면 정수예요. 그럼 100에 정수 곱하고 99를 더했는데 이 99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나누는 수 100보다는 작은 수잖아요. 그럼 얘가 나머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나오죠. 이 구조에서 음수가 나오면 식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식에서는 대소가 없으니까. 근데 숫자로 바꾸면 대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음수일 경우엔 이 나누는 식을 더해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X래. 99의 9제곱을 98의 9제곱을 X는 아니고 100으로 나눈 나머지요. 10제곱 합시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도 다이렉트로 가죠. 100을 X로 치환하면 X-2의 10제곱을 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일 거고요. 그럼 R은 X에 0 넣으면 되죠?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의 10제곱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X-2의 10제곱은 X 곱하기 QX 더하기 1024예요. 2의 10제곱 1024입니다. 근데 다시 X에 100을 돌려버리면 98의 10제곱은 100 곱하기 Q100 역시 정수예요. 더하기 1024입니다. 그러면 1024 100보다 큰 수잖아요. 안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100 곱하기 정수 더하기 0과 100 사이수. 그래서 얘를 100 곱하기 10 더하기 24로 생각해요. 그러면 100으로 묶으면 100에 정수 더하기 10이 되죠. 더하기 24입니다. 정수 더하기 10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정수죠. 그럼 100 곱하기 정수 더하기 24니까 98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나머지가 24라는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수보다 큰 수가 나오면 요걸 100을 사실 이거 몇 번 빼준 거냐면 10번 빼준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다시 한번 더 구하시면 됩니다. 그 수로 나눴을 때. 이게 식에서는 문제가 없는 구조인데 차수의 개념이니까 수로 바꾸면 대소가 존재해서 생기는 일인 겁니다. 학교 시험 문제 보통 음수가 나와요. 이렇게 큰 거보다는 음수 쪽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적어 놓으세요. 이건 예시까지 있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문제 풀고요. 그리고 아까 드렸던 기출문제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석 풀 거예요. 정석 풀 거고요. 정석에 어디냐? 정석에 네 4-5번입니다. 요거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다 보고 한꺼번에 적어주세요. 자, 기본 문제 4-5번이고요. 기본 문제 4-5번이고 문제에 fx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검산식부터 적겠습니다.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 안 나왔으니까 q1x고요. 나머지 2x-1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친구를 x-3으로 나누면 몫이 q2x 안 나왔고요. 나머지 1입니다.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건 fx를 x-1의 제곱 x-3으로 나눠서 몫이 q3x고요. 몇 차로 나눴냐면 3차로 나눴어요.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이하 형태니까 r이 아니고 rx로 적을 겁니다. 그리고 요 rx는 사실 뭐가 되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2차 이하 형태로 적을 수 있습니다. 됐죠? 미지수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식 3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3차인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 있는데 여기가 중근 형태예요. 그래서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3개가 아니고 2개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럼 이건 이따가 넣어서 해결할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얘 때문이에요. 얘가 중근이기 때문에 2개가 아니고 하나만 나옵니다. 식이. 맞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뭔 짓을 할 거냐면 자 아까 적어드렸던 13을 6, 7로 나누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서요. fx를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2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 친구를 뭘로 나눈 이야기요? x-1의 제곱이요. 어디 있어요? 이 식이죠, 이 식. 그럼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친구를 x-1의 제곱으로 나눠요. 몫은 누가 되냐면 x-3 q3x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나누어 떨어졌네요. 0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걸로 나눌 거예요. 나누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직접 나눌 거예요.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1의 제곱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면요. 2차고 a를 곱해야 사라지겠네요.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되고요. 뺍니다. 빼면 사라지죠? b 더하기 2a x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돼요. 1차죠. 2차죠. 이게 나머지네요. 그럼 몫은 a고요. 나머지는 b 더하기 2a x 더하기 c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식은 이거에 이거 곱하고 0 더하면 되고 이 식은 이거에 이거 곱하고 얘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둘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몫들의 덧셈이 전체 몫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의 덧셈이 전체 나머지가 될 겁니다. 13을 6, 7로 나눈 이야기랍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몫은 이 문제에서 쓰이지 않아요. 어차피 Q1X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몫의 덧셈은 의미가 없어서 지금 문제에서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에서 몫에 대한 내용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식을 풀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 이건 0이네요. 그럼 요거가 결국 나머지 얘가 돼요. 2x-1이 b 더하기 2a x 더하기 c a가 됩니다. 그럼 2는 b 더하기 2a이고요. 마이너스 1은 c a예요. 자, 아까 처음 이야기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에 의해서는 대입해서 풀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게 문제였어요. 식이 총 3개 있어야 되는데 2차임에도 불구하고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문제였는데 이걸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니까 식이 2개 나왔잖아요. 그럼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안 쓴 조건 누구 있어요? 요거 안 썼잖아요. 요거 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드는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F3은 X에 3 집어넣어서 F3은 이거 사라지고요. R3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3B 더하기 C고요. F3은 역시 문제 안 쓴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F3은 얼마예요? 1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식이 나왔고요.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연립해서 ABC 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BC 값 찾아서 대입하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문제가 변형되면 이렇게 거듭 제곱이 아니고 얘가 허근을 가지는 구조로도 나옵니다. 허근을 가지는 것도 대입해서 풀기가 애매하잖아요. 물론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애매하니까. 그래서 허근에 대한 내용으로도 똑같이 나오고요. 식이 살짝 변형돼서도 나옵니다. 알겠죠? 적으세요. 자, 아까 드린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목동고등학교 문제고요. 이게 최상위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 맞추면 2등급권에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되고요. 요거는 지금은 못 풀어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이야기요.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나오고 요거에 대해 문제 R2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R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인 접근은 틀린 거예요. 틀리긴 한데 생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써놓고 R2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2 넣는 거예요. 2 넣는 겁니다. 2를 넣어보시면 P2는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 그 다음에 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5 곱하기 Q3E 되고요. 더하기 R2예요. 그럼 R2를 구하려면 P2랑 Q3-2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P2를 위에 있는 친구로 구할 수가 없고요. Q3-2도 구할 수가 없어요. Q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전체 차수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알기 쉬운 구조가 된다면 이 넣어서 그냥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항등식 중에 수치 대입을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항등식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들거나 이걸 0으로 만들어서 얘의 의미를 없애준다는 거죠. 그럼 이걸 0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이거 허근 2개 가집니다. 그럼 이것도 허근 2개 가지죠. 그럼 허근 4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허근을 직접적으로 넣어서 푸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일 마지막으로 보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수치 대입으로 지금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항등식 문제에서 수치 대입이 안 돼요. 그럼 남은 거 뭐 있어요? 개수 비교나 아니면 직접 나눈다 이렇게 2개가 남았죠. 근데 개수 비교를 하려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이 식이랑 같고 이 식이랑 같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차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몇 차인지 전혀 안 나왔잖아요. 이거 얼마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도 얼마인지 몇 차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도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뭐예요? 직접 나눈다고요. 직접 나누는 거고 오늘 배운 가만 놓고 보니까 px는 현재 마지막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이 친구를 위에 있는 식을 활용해서요. 이 친구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 역시 이 친구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에서 목들의 합이 몫이 될 거고요. 나머지들의 합이 나머지가 될 겁니다. 아까 한 게 이거였죠. 그죠? 그럼 똑같은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 써서 목들의 합이 몫이 되고 나머지들의 합이 나머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몫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왜? 어차피 Q1X, Q2X, Q3X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럼 우린 뭐만 할 거예요? 이걸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걸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서 그 나머지들의 합이 얘가 된다고요. 근데 식은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중에 몫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어요. 작년 문제 중에 있어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걸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목 있고요. 나머지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나누면 목 있고 나머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랑 나머지를 더하면 얘가 되니까 우리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여기 x 플러스 1이 와야 돼요. 아까 이야기들을 좀 생략해서 적은 겁니다. 식을 다 써서 적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나중엔 이렇게 축약해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똑같은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는 나누면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0이 되고요. 더하기 이것도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둘 더해서 나머지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부분만 적어볼게요. rx를 이걸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것만 적어볼게요. 그러면 r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알 수 없는 q3x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똑같은 r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4x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차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거 몇 차인가요? 나누는 식. 가인씨, 좀 쉬지 마시고요. 나누는 식 몇 차예요? 4차죠. 그럼 나머지 몇 차 되겠어요? 3차입니다. 그럼 이거 몇 차라고요? 3차예요. 근데 이거 몇 차예요? 2차네요. 그럼 이게 몇 차여야 돼요? 1차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1차여야 돼요. 그죠? 1차면 px 플러스 q 형태예요. 그런 형태인데 최고차수의 곱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같게 나와야겠죠. 그럼 이 친구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x 더하기 땡땡땡. 이 친구도 똑같은 형태를 지녀야 되니까 ax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뒷부분은 알 수 없어요. 상수값이 다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식이랑 이게 다르니까요. 그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p, 여기는 q로 놓습니다. 물론 싹 다 전개해서 그냥 풀어도 되는데 좀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개한 식하고 이걸 전개한 식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 두 친구 모두 뭐예요? rx니까요. 그럼 이거 항 3개고 항 2개예요. 전개해봤자 항 몇 개밖에 안 생겨요? 6개밖에 안 생깁니다. 똑같이 6개밖에 안 생기죠?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뭐까지 썼어요? 개수비교까지 썼죠. 직접 나눈다. 그리고 내용 살짝 생략해서 개수비교까지 썼어요. 이걸 만약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로 하면 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지금은 안 되죠. 단번에는 안 돼요. 근데 해야 돼요.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럼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안 되고 어떻게 했는데 안 되고 어떻게 했는데 그 생각들을 모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AP, AQ 이거 구하시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R2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R이 이거죠?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돼서 AP 구하시거나 AQ 하나만 구하시면 돼요. P랑 Q 동시에 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문제.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적으세요. 그 종이에다가 해설을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생각하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신목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신목고등학교 문제고 여기는 문제에 큰 힌트가 있죠. 다항식에서 차수가 나오는 거.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그래서 gx는 1차, fx는 2차라고 나왔고요. 개수까지는 안 나왔어요. 차수에 대한 내용이 문제를 주어졌으니까 차수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야겠다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죠. 문제 우선 적겠습니다. fx 곱하기 gx 빼기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5를 fx 빼기 x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나왔어요. 몫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도 나왔어요. fx 빼기 x gx가 나머지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차수 이야기부터 정리해보죠. fx 2차예요. gx 1차입니다. 2차랑 1차 곱하면 몇 차 되나요? 3차 되죠? 3차 돼요. 그럼 3차에 2차를 더하고 뺐어요. 차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혹은 알 수 없나요? 안 변하죠. 최고 차수는 그대로 몇 차예요? 좌변이 3차입니다.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우변도 3차여야 됩니다. 우변도 3차여야 되니까 이거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이건 차수에 영향을 못 주죠. 무조건. 이게 몇 차여야 돼요? 1차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 볼게요. fx 2차라고 그랬어요. 2차에서 2차를 빼요. 그럼 1차가 될 수 있나요? 있죠. 있죠. 최고차의 개수가 우연히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2차 더하기 2차에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음이고 하나 양이면 더하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차수에 덧셈 뺄셈을 하면 결과물은 요 차수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몇 차가 돼야 됐어요? 1차가 돼야 됐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fx 빼기 x제곱이 1차가 되려면 fx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x제곱이 있어야겠죠. 맞죠? 그래야 여기 뒤에 x제곱 뺐었을 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현재 모르니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적고요. 1차여야 돼요, 꼭. 그러면 절대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a가 0이 되는 순간 1차가 아니고 상수가 되니까요. 그럼 항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안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1차가 결정이 됐네요. 이거 나머지죠. 이거 몇 차여야 돼요? 0차. 뭐? 상수여야 되죠. 근데 이거 몇 차라고요? 2차예요. 요거는 1차에 1차를 곱했으니까 2차죠. 2차 2차 했는데 상수여야 된다고요. 그럼 2차랑 1차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잠시만 gx를 1차 형태의 기본인 px 플러스 q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x gx는 px 제곱 플러스 qx라고 놓고요.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그럼 2차의 개수는 1-p가 되죠. 1차의 개수는 a-qx가 되고요. 상수는 b만 남네요. 근데 얘가 뭐여야 된다고요? 상수여야 된다고요. 이게 0이고 이게 0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gx는 이게 0이니까 p는 1이라서 x. 그 다음에 a-q도 0이니까 q가 a가 되죠. 이렇게요.
미지수가 PQ가 사라지고 A, B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대입해요.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정리하면 AX 플러스 B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되고요. 더하기 이건 정리하면 아까 B만 남죠. 얘가 얘라고요. 넣으면 되죠. 넣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거 뭐예요? 항 3개, 2개니까 전개해봤자 항 6개밖에 안 나와요. 동류항 정리하기 전에. 얼마 없죠.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양변에 정리해서 개수 비교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F3 더하기 G이니까 A랑 B만 구하시면 이야기 끝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적어 놓으시고요. 이건 뭘 이용한 거예요? 결국 차수의 개념을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들 졸려서 어떡합니까? 차수의 개념을 활용한 거예요. 적으세요.